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의 국립대 합격에서 지잡대 자퇴까지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솔직히 아직도 가슴 한편에서는 아리기도 하고 아쉬움도 있기는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 홀가분해지고 싶어서, 그리고 열심히 했었고 방황했었던 그때를 추억으로 이제 남기고 싶어서 이제 편하게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솔직히 뭐 제가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니다. 그리고 먼저 제가 지역이나 이름들은 밝힐 수가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도 옛날 기억들이라서 네, 순서도 뒤죽박죽에, 그리고 지금의 시스템과는 좀 달라진 게 많을 거라서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 네, 잘 그냥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고등학교 시절부터 저는 일단 입학 때부터 대학에 가는 게 관심이 없었어요. 어, 저희 엄마 아빠는 그렇게 화목한 가정도 아니었고 학원이나 돈 같은 지원은 해주셨지만 뭔가 직접 나서가지고 저의 고민들을 들어주고 진로 설계해주고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자유롭게 그냥 엇나가지만 않으면 괜찮다 하고 그냥 자유롭게 풀어놓고 키우고 그랬거든요. 완전 방목형 그런 집안이었는데, 아무튼 저의 진로에 대해서 같이 물어주고 같이 고민해주고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안 싸우면 다행이야. 그냥 말 그대로 안 싸우면 다행이었어요. 그래서 괜히 제가 말 꺼냈다가 싸움이 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저 혼자 해결해야 하고 저 혼자서 결정해야 됐던 때가 진짜 많았어요. 그렇게 즐겁지가 않았어요. 그 시절을 그냥 적응하려고 허덕이고 있었죠. 그냥 학교 그냥 매일매일 그렇게 즐겁진 않아도 이렇게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그래도 다행인 거는 제가 내신 성적이 되게 좋았어요. 그냥 성적이 다른 애들에 비해서 되게 잘 나온 거죠. 그거는 정말 다행이었는데, 아무튼 저는 그 과정에서 즐길 수가 없었던 거죠. 저도 재미로 절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냥 공부를 수단으로서,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 이렇게 고생하시고, 뭔가 나를 바라보는 느낌인데, 나라도 뭔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었고, 저를 만만하게 보던, 무시하던 애들도 제 성적을 알면 저를 무시를 못했어요. 예, 그만큼 제가 오히려 더 동기부여가 된 거죠. 나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공부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집에서는, 뭔가 제 가정 상황을 말할 수가 없잖아요. 친구나 선생님이나 말할 수가 없었는데, 그래도, 근데 그런 내색을 안 하면서 가만히 가서 학교 가서는 수행평가하고, 중간 기말고사하고, 모의고사하고, 시험이 엄청나게 넘쳐나잖아요. 이제 고등학생 가면. 그런 거를 해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집에서도 너무 힘들었는데 학교에서도 그렇게 해야 됐고. 고등학생 때 어떤 생각이었냐면, 이게 내 인생 마지막 공부다라는 생각으로 진짜 하기 싫었지만 그렇게 그냥 한 거죠. 버텨낸 건데. 만약 열등감은 찰고 어쩌면 내향적일 수 있는, 제가 할 수 있는, 자기 방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공부를 하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조차도 결과 중심적으로 가고 계속 눈치 보고, 아무튼 공부가 싫었지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보통은 집안이라면 고3이 되면은 수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대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주잖아요. 더 신경 써주고. 근데 저희 집안은 그런 게 전혀 아니었어요. 그냥 수능 언제 치는지도 아마 몰랐을 거고 대학 원서를 언제 넣는 것도 아예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저 혼자서 어차피 내 의견은 물어주지도 않을 거니까 그냥 제가 알아서, 그냥 부모님한테 묻지도 않고 제가 알아서 원서 놓고 고민하고 했던 거죠. 이제 9월부터가 되면은 원서 접수 시기가 되는데 고등학교 3학년 그때 난리가 나는 거죠. 애들은 너 어디 학교 넣을 거냐 하면서 서로 친한 친구들끼리는 네가 거기 붙을 수 있겠냐 하면서 막 서로 놀리기도 하고 그런 얘기가 나가는 거죠. 아무튼 저는 아직도 고민이 됐어요. 2학기 때도 제가 결정을 못 한 거예요. 취업을 갈까 아니면은 대학교를 갈까. 근데 9월이 되니까 애들이 대학 원서 접수를 넣으려고 완전 난리가 나는데 나는 그에 비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맞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원서라도 넣어놓자라고 생각을 한 거죠.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엄하신 분인데 그래서 항상 저희가 따라주고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도 그래서 다들 대학 가는데 너도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아무튼 그 대학을 가야 하나 말까 이런 애매한 상황에서 일단은 안정빵으로 저희 지역에서 그래도 인지도가 있는 네 그런 국립대에 원서를 넣게 되는 거예요. 원서를 근데 저도 여러 곳에 넣은 거죠. 혹시 모르니까 과도 다양하고 그래서 일단 원서를 국립대에 원서를 근데 그 전형도 알아야 되고 그 원서를 쓰는 게 그냥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뭔가 거기 진학사에 라든가 그런 아무튼 절차가 복잡하잖아요. 그런 전형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과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내가 과연 경쟁률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따져봐야 되고 아무튼 따져봐야 될 게 많잖아요. 아무튼 저는 근데 주변에 그런 조언을 얻을 만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대학에 가야 하나라는 고민은 항상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버텨내야 되니까. 그래서 아무튼 저희 반에도 한 4명인가 빼고 다 대학 원서를 놓고 대학을 가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이 부족한 것도 있고 솔직히 사회에 제가 바로 나가기에는 제가 부족한 점이 많잖아요. 저도 그래서 그냥 더 배워나가야 하는 게 맞다라는 그냥 취업은 미루고 싶었죠.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대학을 그리고 국가장학금도 이제 잘 돼 있으니까 그래서 가도 괜찮겠다. 그 예비 번호를 받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수험번호 쳐가지고 그거 확인하는 그거를 결과 나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기다리고 그거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1차도 가고 2차도 가고 처음 숫자가 22번이었어요. 예비 후보가. 근데 마지막은 예비 후보 2번까지 가는 거예요. 저도 솔직히 예상은 했어요. 이 정도면 만약에 그 과를 혹시 사람들이 혹시라도 안전빵으로 넣은 거거나 잘 안 갈 거라면은 내가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죠. 계속 지켜보다가 한, 한 12월 말쯤에 제 폰에 핸드폰 번호가 아닌 다른 전화번호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이 왔죠. 전화 받아보니까 그 국립대에서 예비 후보에서 합격하셨습니다. 전화가 온 거예요. 저도 예상했죠. 이제 진짜 선물같이 12월 말쯤에 제가 그때도 힘들긴 했거든요. 제가 뭐 진로나 이제 대학을 가야 하나 뭔가 고민이 되게 많았는데 아무튼 되게 선물같이 온 거예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식만 기다리는 상태였는데 뭔가 선물처럼 그런 전화가 와서 너무 신기하기도 했고 아무튼 진짜 뭔가 기회를 내려주는 것 같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서 철학과에 그래서 묻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등록하시겠습니까? 하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등록을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공립대 공문과에 그 애치급 넣는 날짜를 안 한 거예요. 왜냐면 지잡대를 넣기로 했으니까. 근데 그래서 그 국문과는 이제 제 게 아니죠. 이제 국문과는 건너갔어요. 이제 못 가는. 이제는 그래서 그 철학과를 갈 거냐 물어보더라고. 근데 저는 이미 지잡대에 예치금을 넣었었는데, 근데 마음이 복잡해지는 거죠. 이미 예치금 넣었는데, 어느 정도 마음 잡았는데, 근데 거기로 다시 가도 되는 그런 데도 가도 되나? 근데 저는 상관없겠죠. 제 마음인데 예비 후보가 합격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제가 기회가 온다면은 제가 무슨 기회를 잡든 뭔 상관이겠습니까? 아무튼 제가 그 기회를 잡을 수도 있었죠. 하지만은 제가 고민이 됐어요. 계속 거기서 뭔가 결정을 빨리 내려야 될 것 같고 뭔가 그렇잖아요. 왠지 뭔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중요한 내 인생에서 어느 정도 보면은 중요한 결정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계속 좀 뭔가 뜸을 들이다가 전화를 붙잡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분한테. 제가 혹시라도 양보하면은 다음 사람한테 그게 기회가 가는 건가요? 하니까,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다가, 그냥 등록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냥 제 입으로 말한 거예요. 그래서 등록을 포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왜 포기하시는지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에 대해서 솔직히 뭔가 갑자기 제가 막 선택을 해야 되니까 최저 기준을 맞추기도 하고 제가 평소에 관심 있던 분야도 솔직히 아니었어요. 뭔가 저는 관심이 이렇게 넓게 있는 편이어가지고 아무튼 철학은 매우 넓고 어려운 분야가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취업도 잘 됐는지도 솔직히 미지수고 그래서 아무튼 그런 솔직히 뭔가 의문이 간다고 해도 제가 확실성이 없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과 고르는 것도 제가 충분한 고민을 못 했었고 이제 다른 학교로 이제 가기로 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끄는 거죠. 근데 그 녹음 제가 그 통화를 한 거를 녹음을 아직도 해놨거든요. 제가 어제 들었는데 시간이 꽤 흘렀는데 제가 어제 다시 들었는데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이유는 그냥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네 미리 결말을 미리 얘기하자면 저는 네 지잡대 갔고요. 지잡대 가서 네 이도저도 그냥 생활하다가 휴학하고 복학 시기를 놓쳐가지고 네 재적 처리돼가지고 자퇴를 하게 됐어요. 근데 지금 와서 그렇게 제가 어제 오열하고 그렇게 눈물이 났던 거는 아마도 제가 그렇게 자퇴하고 백수로 살고 있는데 지금이 힘들어서 지금 사회의 쓴맛을 보고 있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제가 그 국립대의 문턱을 한번 밟았더라면 내가 지금 이렇게 안 살았을까? 그러니까 제 인생이 조금이라도 달라졌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 인생이 지금이라도 뭐라도 나아진 게 있었더라면 뭔가 그 길을 가는 게 나았겠죠. 하지만 그 모든 선택을 원서 넣고 제가 선택한 것도 거의 다 제가 한 거니까 그런 이제 과거도 이제 되돌릴 수도 없는 일이고 이제 과거니까 이제 그 과거를 되돌릴 순 없으니까 그 선택이 후회가 되지 않게 제가 잘하면 되는 거죠 그냥. 그리고 궁금한 건 있어요. 제가 그렇게 뭐라 그런데 좀 시원하게 양보한 건 아닌데 어 아무튼 다음 분께 기회가 간 거잖아요. 그분은 대학교 생활을 그냥 가셔서 그러면 잘 만족하셨을지 뭐 이도저도 아니게 다니고 다니다가 자퇴하는 건 진짜 그건 별로잖아요. 그럴 바에는 사실 그렇게 그 기회를 잡지 않았던 거는 사실 그런 생각이 많았어요. 저는 처음부터 대학교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지도 않았고 학교 생활에 이미 질려 있었고 저는 이 합격 소식이 왔을 때도 솔직히 기쁘지가 않았어요. 뭔가 또 다른 이제 고민이 시작이니까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니까 뭔가 그래서 아무튼 기쁘지가 않았는데 그 합격을 했는데도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또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고민이 끝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보다는 누군가가 보면은 그게 정말 큰 기회일 수도 있잖아요. 누군가는 정말 간절해서 거기에 정말 가고 싶고 거기에서 그 과를 배우고 싶은데 정말 간절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학교 결과를 받았는데 전혀 기뻐하지도 않고 고민하고 자빠진 그 자체가 제게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게 아니고 저보다 더 간절한 사람이 가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뭐 다른 사람이 이거를 알면은 뭐 미쳤냐 하면 수도 있고 뭐 왜 그랬어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그게 저 나름에는 그때는 뭔가 해피라고 해야 될까요? 6개월은 그렇게 좀 후회를 했어요. 그래도 젊은 나이에 그래도 욕심 한번 부려보아야 되는 건데, 제가 그렇게 포부가 크지 못하고 너무 그릇이 작은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저도 뭔가 생각은 했어요. 제가 이 선택을 두고두고 후회할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선택한 것도 저고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졸업식도 하고 이제 지잡대를 다니게 됐어요. 지잡대 다니게 됐는데
뭐 지접대 다닌다고 해서 절대 학교 생활이 쉽다거나 뭔가 그런 학위를 따기 쉽다거나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그게 어느 학교를 가든 제가 잘해야 되죠. 일단 제가 잘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또 그 커리큘럼 그 기준이 있잖아요. 뭔가 학위를 따기 위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뭔가 시간을 다 채우고, 그것도 너무 힘들었어요. 저도 정하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그 고등학교 때 알고 지냈던 친구가 우연히 저랑 그렇게 같이 올라온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랑 좀 더 친해지고 같이 다니다 보니까 그 친구한테 열지도 하고, 그 친구 덕분에 많이 추억도 만들고, 그래도 힘든 학교 생활을 버티지 않았나 싶어요. 참 감사하죠. 솔직히 저는 딴 사람한테 결과적으로 양보한 건 맞는데, 양보했다고 하기도 뭐라 좀 그래요, 솔직히. 저도 그냥 뭔가 휩쓸려서 뭔가 원서를 넣고 계속 고민했었고, 계속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뭔가 네, 중요한 선택이니까. 그리고 제가 그렇게 고생만 하고 다닌 게 아깝지도 않나. 그럴 바에는 그냥 처음부터 안 가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일단 갔다는 것 자체는 후회하지 않아요. 친구랑 추억도 쌓았고 배울 게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대학이 어떤 곳이다,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다 듣는 것보다도 직접 가서 느끼고 배우는 게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꽤나 힘들었지만은 중간에 포기한 것도 어쩔 수가 없었다. 네, 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저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렇게 그만두게 되었지만은, 여러분은 만약 자퇴를 하게 된다면 일단은 휴학을 일단 여러 번 늘려보시고 신중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이랑 부모님이랑 잘 상의해 보시고. 지금은 생각이 안 바뀔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1년이 지나봐도 상황이 바뀌고 그렇잖아요. 그럼 생각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뭐 휴학을 하든 해보시고, 단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만약 그 선택을 했을 때 장단점은 항상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선택을 해야 되죠.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내가 지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도 잘해봤고, 대학교도 다녀본, 뭐 그렇게 좋은 대학을 간 건 아니지만, 가는 본 입장으로서는, 네, 대학을 굳이 안 가도 돼요, 솔직히. 대학 굳이 안 가도 되고, 공부 못 해도 돼요. 근데 나중에 내가 내 밥벌이 잘하는 거 하나가 있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공부를 잘하는 것도 하나의 특기고, 그걸로 밥벌이 할 수 있는 거고. 네, 아무튼 내가 잘하는 거 하나만 있어도 된다. 저도 원서 접수 넣을 때가 생각이 나요. 고등학생 분들은 이제 네, 원서 접수 넣으실 거고 힘드실 건데, 그래도 어른이 되면은 이제 개인 시간이 정말 많아지거든요. 고등학생 때에 비해서. 그래서 자기 꿈도 이룰 수 있고 자유를 만끽할 수 있으니까, 고딩 시절은 그냥 행복하고 건강한 추억만 만들고 가져가면 돼요. 그냥 공부를 잘 하든 말든. 그냥 솔직히 가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저는 공부를 잘했어도 정말 우울할 때가 많았어요, 솔직히. 우울하고 기쁘지 않을 때가 많았는데, 그냥 그 시절에 정말 즐거운 추억 하나만 있어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공부를 못 하더라도. 그래서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어른이 돼서도 공부는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그런 건 있죠. 부모님이 공부하라고 밀어주는데, 다 밀어주는 공부를 하라고. 근데 그 시절을 놓치면은 어른이 되잖아요. 이제 내가 돈 벌어서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시간도 쏟아 부어야 되지. 돈도 이제 내가 해야 되고, 그 책임도 내가 오롯이 지는 거예요. 부모님이 지원해 줄 때 남들 할 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이게 어른이 되니까 하는 시간을 만들려고 해도 그때처럼 쉽지가 않아요. 뭔가 그래도 책 읽는 거는 저는 되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책을 자주 읽건 아니지만은 책 읽는 거는 도움이 되니까. 아무튼 그렇고, 자퇴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여러분, 자퇴를 해봤자 전혀 좋은 게 없습니다. 자퇴를 해봤자 어차피 또 후회를 해요.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를 하고. 만약에 또 다녔더라면, 내가 그만둘 걸 그랬다. 이런 항상 어떤 선택에도 후회가 있겠죠. 근데 뭐가 더 좋을까? 어떤 선택을 해야 더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도록, 나중에 좀 덜 후회하도록 그런 선택을 해야죠. 그리고 누가 뭐라 하든 어차피 제 인생 제가 책임지는 거잖아요. 어차피 부모님도 네가 맘대로 해놓고 뭐 어쩌고 하는데 부모님도 제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책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학교 진로에 대해서도 빨리 설계를 했다면 뭔가 너무 고등학교 생활에만 너무 허덕이지 않았나. 빨리 제 진로를 찾고 뭔가 계획을 세웠더라면은 뭔가 좀 더 좋은 뭔가 선택을 할 수도 있었겠죠. 뭔가 저 혼자 다 선택해버리고 그렇게 해버린 건 엄마한테, 아빠한테도 미안한 거죠. 엄마, 아빠가 그렇게 지원해 주시고 한 건데, 저를 위하는 마음은 있는, 오해하신 마음은 알겠는데, 근데 저도 엄마, 아빠를 이해를 못 할 때가 있는 거죠. 어, 나를 꼭 그런 방식으로 키웠어야 했을까, 뭔가 이런 생각도 있었고, 저를 이해해주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냥. 아무튼, 제 나름의 선에서는 대학을 아예 안 갈 수도 있었는데, 나름의 그래도 열심히 한 거라고 생각해요. 제 나름의. 정말 결과는 좀 그렇지만, 저는 이제 인생의 모토가 조금 달라진 게, 저는 인생의 과정을 좀 즐기고 싶어요. 결과가 아무리 좋든 안 좋든 간에,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제가 그 과정에서 즐기지 못했더라면, 그 결과도 아무 쓸모가 없어지는 것 같거든요. 결과가 필요 없어지는 것 같아요. 뭔가 내가 그렇게나 우울하고 슬픈데, 뭐가 더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냥 내가 가정에서 행복하고 기뻤다면 그게 제 인생에서 제일 값진 거죠. 그러면 결과물도 솔직히 필요 없어요. 그냥 추억으로 그냥 그때 기억으로 그때 즐거운 때가 있었다. 내가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때가 있었다. 결과가 어쨌든 그렇게 그런 청춘이었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으면 그냥 되지 않았을까. 그냥 내가 스스로 즐거웠으면 됐다. 그런 때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한번. 저도 아직까지도 지금 방황을 하고 있지만 지금 제가 뭘 해야 될지 그래도 계속 어떻게 되다 보면은 뭐 기회도 생길 테니까 그래서 요새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나이가 지금은 엄청 힘들어도 나이가 들면은 또 그때 젊은 때가 좋았지 또 나이가 드시면 또 그때가 그리워지는 때가 오겠죠. 항상 영원한 건 없으니까. 아무튼 그랬고요. 저의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네, 재미있으셨고 교훈을 얻으셨다면 다행이고요. 네, 뒤죽박죽으로 한 거라서 너무 뒤죽박죽으로 말을 해가지고 좀 그렇네요.